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한주를 추억파이 팟캐스트 119회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오랜만에 혼자 나온 사카린입니다. 네, 민씨와 린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 대신 게스트가 2명이 빠졌으니까 2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상하는 그분들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민망해. 네, 예상했던 1인 엄마 시범만입니다. 네, 엄마 시범마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미 웃음소리로 다 뽀록난 네, 트로입니다. 네. 더원에게 들으시는 분들은 프로듀스 101 특별 방송에서도 목소리를 비추셨던 분들은 있다. 네, 오늘은 119회인가 그런데 스텔론과 소년소녀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론. 우리가 여러 스텔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스텔론 있어요. 누구야? 스텔론 또 누구야? 프랭크 스텔론이라든지. 그건 누구야? 세이지 스텔론이라든지. 그 아들이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네 어쨌든. 프랭크 스텔론 형인가? 동생 아니에요? 동생, 네, 가수 겸 배우. 그게 아마 폰과 3 주제곡을 불렀던 맞습니다. 걸로. 맞아요. 네, 람보2. 여튼, 우리가 스텔론 하면 무슨 스텔론이겠습니까? 실버스타 스텔론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팟빵 리뷰를 좀 읽고 하겠습니다. 무한단물님께서 추억의 탈 것 1편을 듣고 몇 자 적어봅니다. 어릴 적 패밀리 게임에 서커스라는 게임을 흉내내겠다고 02로 점프를 뛰어 바둑판에 머리를 찍고 부분 마취로 두피를 꿰매던 느낌이 생생하네요. 덕분에 가파 같은 땜빵이 생겼으나 치기 어린 과오를 금세 잊은 채 집에서 승용권 연습을 하겠다고 점프를 뛰다가 집안 샹들리에를 주먹으로 깨서 민님처럼 검지의 근육과 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혼날까봐 데일밴드를 붙여 응급처치를 했는데 덕분에 손가락은 아직도 100%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네요. 다음에 추억의 상처편이 나온다면 좀 더 재밌는 부상들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네. 내가 보기엔 이분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도 아예 김국구조 119야. 지금도 철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상처편은 뭐 아마도 저랑 민 씨는 되게 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징그러운 거 왜 하냐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옛날 엄마들은 애가 다치면 화를 냈어? 화를 그렇죠. 속상하니까. 네, 속상하니까. 근데 엄마가 화내는 게 무서우니까 피가 나는 걸 숨기다가 더 큰 참사가 생기는. 그렇죠. 저도 막 이제 오락실에서 이제 뚜까 맞고 이제 아는 형들한테 이제 모르는 형들한테 이제 맨날 얍사이 쓴다고 뚜까 맞고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니께서는 항상 너 왜 만졌니 이러면서 화내면서 이 화상 이 화상 옛날 많이 쓰던 표현이죠. 이 화상아. 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그때마다 맨날 기억이 났던 게 항상 왜 맞았니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셨던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오면 공감을 안 해주고 야단을 쳐 엄마들이.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죠. 등을 맞지 등을. 그렇죠. 안 그래도 맞고 왔는데 등 또 맞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다친 거면 속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탈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적어보자면 어릴 적 지하철 1호선은 문에 무언가가 끼어도 센서가 없이 그대로 다음 역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1호선에서 어머니의 하이힐이 끼어 그대로 한참을 끼인 채로 운행했다 했죠. 집안 차량은 차 알못이라 기억이 많진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업무 특성상 갤로퍼를 타셨는데 더럽게 튼튼해서 고장이 안 나 한참을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PS, 사카린이 말씀하신 차창 바깥으로 손 내밀면 팔 잘린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저희 어머니와 유사하여 한참 웃었습니다. 역시 20소스는 저에겐 최고의 개그 팟캐입니다. 이번 편도 잘 듣고 갑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죠. 팔 잘린다고. 엄마들 잔소리 패턴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게 분명해. 네. 그게 들으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렇죠. 구전이야 구전. 구전 동화에 구전 동화.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것처럼. 차에 머리 내밀면 머리 잘린다고 그러고. 머리 잘린다. 손 잘리는데 당연히. 아니 근데 머리도 왜 내밀어? 머리 왜 내밀어? 일단 무섭던데 머리는 좀 그렇던데. 아니 손은 좀 시원한 맛이라도 있지.
아니 보통 얼굴이 잘 반려견들이 차 탈 때 갑갑할까봐. 반려견이 그래 침 질질 흘리고 반려견이래. 침 날리잖아요. 이렇게 멀미해갖고 애들이 또. 보통 사람은 안 내미는데.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나디아 전 99년에 중국에서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3편을 연이어 방영하던 프로그램의 한 꼭지였는데 나디아가 두 번째였고 그 뒤가 셀러문이라 여동생만 좋아라 하고 저는 본체 만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MBC판 주제가가 좋긴 하지만 일본 원판 주제가를 먼저 들은 저한테는 글쎄 좀 유치하게 들렸어요. 사실 나디아 일본판 주제가가 지금도 회자되는 명곡이기도 하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외국 만화 주제가는 명랑한 동요 스타일이 많았으니 그런 거겠죠? 라고. 네. 나디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좋은 만화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MBC 애니메이션 특집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2년치밖에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MBC 애니메이션은 계속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장기 프로젝트. 소재 떨어지면 네. 돌아갈 고향. 한 개씩 톡톡 그냥. 그러니까 고향. 보험이죠, 보험. 일종의. 네. 제가 보기에는 슈퍼스타 K 정도로 오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거를 다 털면 또 KBS 수입. 그러네요. SBS. 아직 SBS 남았잖아요. SBS가 원래 할 일 진짜 많은데. 그래서 그거는 좀 최종 보스처럼 남겨. 최종 보스. 알겠습니다. 투마님께서 부산 지하철은 임산부석 위에 등이 있는데 근처에 임산부가 없으면 불이 꺼져 있다가 임산부가 접근하면 불이 켜집니다. 그럼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비켜주면 됩니다. 임산부에게 특정 센서를 주어 지하철 임산부석 활용을 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하철만 하는데 버스로 그 활용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게 배지보다 괜찮지 않나라고. 이거 보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훨씬 낫네요. 네, IT 이게 강국이다 우리나라. TV에도 소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주차로 치면 월화수목금 있으면 네. 태그로 NFC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켜지고 꺼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 얼굴만한 등이 있어요. 켜지면은 딱 알아요. 네, 근데 그 임산부가 아니면은 이게 일어서면 된다라는 거죠. 배지 뭐 달기 불편하다 이러면 훨씬 낫네. 가방에만 넣고 있어도 주변에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산 지하철이 좋은 일 했네요. 네, 이런 거는 멋있다. 널리 좋은 일을 알려야 됩니다. 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텔론과 소년소녀 편. 우리가 작년 한 가을쯤에 아놀드 편을 했는데, 네, 그래서 2017년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스텔론 편. 다들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때 멘트로 치면 고릴라를 이길 수 있는 건 코브라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렇지. 네. 아놀드와 대적할 사람은 스텔론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텔론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시간 순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지난번처럼. 뭐 80년대 뭐 쭉 해서 그렇죠. 작품들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람보면 람보 한번 통으로 한번 묶고 뭐 네. 아니면 뭐 로키는 로키로 쭉 묶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러면은 어쨌거나 일단은 시간 순부터 시작을 하죠. 람보를 먼저 털까요? 아니요, 로키를 털어야죠. 로키가 네. 맨 처음 로키가 75년인가 6년일 텐데. 그러니까 오늘 2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반부에 대충 제가 훑겠습니다. 1976년도에 로키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로키 2, 82년도에 로키 3, 그리고 같은 해에 람보 1편이 나왔죠. 그리고 85년도에 로키 4, 그리고 람보 2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86년도에 코브라, 87년도에 오버 더 톱, 그리고 88년도에 람보 3, 네, 89년도에 탱과 캐시, 90년도에 로키 5.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아놀드랑 비교해서 스텔론 같은 경우는 출연작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추억이 있는 것들만 위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스텔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게 뭘까요? 아놀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놀드는 뭔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히어로 영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해서 스텔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찌질해. 네. 근데 열심히 루저의 그렇죠. 거의 대명사.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낸 영웅. 겨우겨우 올라간 영웅. 이런 이미지였던 그러니까 거죠. 흔히 얘기하는 뭐라 하면은 이제 아놀드는 약간 그 기계적인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네. 인공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스텔론은 진짜 인간미가 좀 더 나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 좀 짠내가 좀 나고. 아놀드가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다면은 스텔론은 뭔가 친근한
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 누구야? 아놀드? 아놀드가 좀 흔히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슈퍼히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런 느낌이라면은 진짜 스텔론은 좀 그냥 동네 힘세 보이는 그냥 형? 그렇죠. 이런. 뭐 네. 그냥 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냥 마블 히어로로 치면 히어로물로 치면 아놀드는 약간 슈퍼맨 같은 사람이고 스텔론은 루크 케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개고생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 여튼 로키 1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976년도 영화. 사실은 굉장히 옛날 영화고 여기 우리 모여 있는 분들 태어나기 전에. 솔직히 추억이라고 훨씬 말하기 전에. 좀 그래요. 근데 네. 이거를 너무 텔레비에서 많이 해줬어. 많이 해줬죠. 네. 사실 우리보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네. 세대. 그리고 저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훈련할 때 나오는. 빠밤 빠밤. 그게 딴 데서도 엄청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엄청 영화. 많이 나왔죠. 네. 진짜. 음, 노래 자체가 그게 Going to Distance인가? 제목이 그랬을 텐데 아마. 빌 콘티가 만든. 네. 네. 아 참 로키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로키 감독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로키 1 감독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 네. 로키 1이랑 5 감독님. 네. 뭐 다들 아시죠? 로키라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거주 중인 그렇죠. 네. 로키 발보아. 이상하게 이게 일단은 각본을 이제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렇죠. 썼잖아요. 시나리오 네. 각본. 네. 네. 되게 안 팔리던 배우였던 네. 스텔론이 그러니까 알리의 경기를 보고 알리어도 누구였죠? 뭐 알리한테 뚝 까맞는 애 보고 네.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3일 만에 각본을 써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스포츠 영화긴 하지만 은근 자신의 그 이야기에 투영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그 당시에 실베스터 스텔론도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역 생활만 하고 이제 찌질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로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길 이제 스포츠로 이제 자신의 삶을 투영했던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거는 본인 얘기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보니까는 거기 주인공이랑 같이 사는 개가 있습니다. 그 진짜 개예요. 진짜 지개예요. 자기 개예요. 네, 버커스라고 버커스. 버커스. 돈이 없어서 걔를 섭외할 돈도 없었던 거. 연기를 잘하는 걔는 구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 개가 아니고 그 에이드리안의 가게에서 준 걸로 나오는데 있는 개예요. 그 애완동물 샵에 있는 개인데 스텔론한테 되게 친근한 거야. 멍멍멍멍 하는데 달려드니까 무슨 여기 연기를 잘하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 진짜 지개인 거야. 그러니까. 네.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일본 TV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일본 TV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실험을 했는데 연예인 중에 이제 개를 좋아하는 개 키우는 연예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 연예인이 실제로 키우는 개를 몰래 데려다가 남의 개인 척 다른 사람이 산책하고 있으면은 그 연예인이 지 개를 알아본다. 알아볼 것인가? 지게인지 아닌지 알아본다. 다 알아봐요. 그럼. 오. 아니, 저게 우리 집에 뽀미랑 좀 닮았는데? 그래서 맞아. 이렇게 안아보면은 뽀민데? 안다니까요. 품종이 같아도 미묘하게 얼굴이 달라. 뭐 안아보면 또 이렇게 살집이 또 이렇게 쫙 감긴 게 다르겠지. 또 강아지는 또 자기 주인한테 이게 애착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행동이 다른 거야. 맞아. 왜 신기하더라고. 이거 연기가 아닌 거 생각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감독님들이 아역을 막 야단을 치어서 울린대요. 그건 뭐 워낙 유명해죠. 우는 연기할 때. 우는 연기할 때 막 혼을 내서 막 울면은 진심으로 우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짜 울음이 아니게 해야 된다. 옛날 어린이의 우는 연기 엥엥 이러잖아요. 눈 가리고. 네. 그게 좀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야단을 쳐서. 근데 다시 로키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기서 로키의 별명이 뭡니까? 이탈리안산 종마. 이탈리아 종마. 이탈리안 스탈리온이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저 찾아보니까는 실버스타 스텔론의 그 스텔론이라는 것도 이태리어로 종마라는. 종마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결국 본인 얘기인 거죠. 다 본인 얘기. 네.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폴로한테 눈에 띄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왜냐 아폴로가 내용에서 이제 헤비급 챔피언인데. 헤비급 챔피언 은퇴 경기이지 않았어요? 원래 전 그랬던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노련한 걸로. 자기와 싸우기로 예정됐던 사람이 못 싸우게 못 싸우게 되니까는 되고. 대전 상대를 찾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애 구제시키는 하면서 자기 이미지도 높아지게 해가지고 완전 무명인 로키 발보아를 지명하게 됐어요. 이름이 독특해서 그렇죠. 이탈리아산 종마라고 네. 해서. 근데 이름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게 이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그냥 멋있다. 근데 로키라는 이름이 로키라는 이름이 로키라는 이름은 좋죠. 락에 Y를 붙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성은 또 발보아야. 발보아. 뭐 처음 봐. 나는 아폴로도 이름 멋있잖아. 아폴로도 멋있잖아요. 아폴로 멋있어. 우주 갈 것 같고. 나는 아니야 저는 나 그때 아폴로 멋있어. 저는 그때 짜증났. 저는 아폴로라는 이름이 쟤왜 무슨 불량식품이 쪽 빨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쟤는 이제 로키한테 쪽쪽 빨리겠구나 막 이래. 아니지. 그리고 저는 아드리안을 발음하는 방법. 에이드리안. 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아드리안을 위한 뭐 발라드 이런 거를 그거 있었잖아. 아드리안느. 아드리안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 철자가 다르진 않은데 누가 발음하느냐.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에드리안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청순 가련의 대명사. 정확히 뭐였어요? 에이드리안. 에드리안. 몰라. 거기서 이제 로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에이드리안 부르잖아요. 맨 그렇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아니 사실 스텔론이 부르는 이름 발음이 정확한 거죠. 에드리안. 그리고 이게- 그 장면 때문에 원래 로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은 로키가 이긴 줄 알죠? 아니지. 그건 져서 완벽한 영화인데. 그렇죠. 저도 완벽한 거. 네, 졌으니까. 그 의미가 보면 있는 거죠. 그 영화 컷으로 보면 그 사람을 우승한 표정을 안 잡아줘요. 응? 컷에서 보면 아폴로가 이겼다라는 거를 잘 안 보여준다고.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안 소리로만 판정승으로 그렇죠. 이겼습니다라고 네. 나와요. 진짜 졌지만 잘 싸웠다의 원형이잖아. 절자싸. 젖잘싸. 젖잘싸. 진짜 15라운드까지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남자라든가 아니면 여자라든가 딱 보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버티기만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제가 슬램덩크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되게 같은 감정이었어요. 슬램덩크. 그게- 맨 마지막 장면? 사나이랑 할 때. 그거로 이긴 적 없다 이걸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거짓말같이 참패를 당했어. 하지만 로키는 계속 이기잖아. 아니 뭐라 이렇게 막 힘들게 했는데 그래 질 수도 있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키는 저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영화, 인간 승리 영화로 보는데 저는 한편에 그냥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봐도 충분하다고 봐요. 굉장히 훌륭한 로맨스 영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권투 영화라고 생각하고 안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 여성분들에게 1편은 저는 엄청 근데 권해드려요. 다만 에이드리안이 처음에 쓰고 나오는 그 안경이 안경. 너무 촌스러워요. 삼각형 안경이잖아요. 너무 알이 삼각형이야. 되게 특이하다고 좋잖아. 근데 다만 이제 안경 벗으면은 초미녀까지 아니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안경 벗으면 초미녀. 안경 모해. 안경무회잖아. 그거. 그 세일러문 머큐리 같은 애. 머큐리. 에이드리안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여동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로키가 오빠한테 니네 음. 오빠한테 데브 3에 나 좀 출연시켜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근데 음. 코폴라가 쌩깠대. 깔만하지. 근데 그래서 되게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아니 그 영화 톤에 스텔론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스텔론이 그 아니, 양복 입고 앉아있는 양복 입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막 기관총 두고 다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쏠 거 아니야. 죽어라 이런. 빵모자 쓰고 빵모자. 이탈리안 그 특유의. 근데 약간 그 에이드리안한 배우한테 부탁하는 느낌을 생각하니까 웃긴 거야. 근데 야 니네 오빠한테 말 좀 해봐. 아니 근데 그럴 이런 애가 잘 좀 말해줘. 너네 오빠한테 부탁 좀 해줘봐. 아니 나는 근데 이해는 돼. 너무 없었잖아 돈이. 그렇죠. 그때 너무 돈이 없었잖아. 그래서 자기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로키라는 영화도 원래는 그 제작사 측에서는 뭐 스텔론 안 쓰려고 스텔론 안 했잖아요. 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텔론이 자기 해야 그 조건이었죠. 자기가 그렇죠. 주연이고 네. 각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권투신에서 15라운드부터 거꾸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힘 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얼굴 상처 입은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니까. 조금씩 지우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붙여야 되니까. 머리 잘 썼네. 네.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로키 이거 계단 올라가가지고 우와 이거 트레이닝 장면. 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그거 찍은.
그거 허락 안 받고 그냥 무단 촬영. 몰래 촬영한 거였잖아요. 그거. 그래서 뭐 존나 새벽에 찍죠. 네. 그래서 바뀌잖아요. 이게 처음에 달려갈 때 그 시장 같은 데 걸어갈 때 막 오렌지 던져주고 이러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막 뛰어가면서 막 이러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무명복수인 줄 알고 던져줬대요. 그게 각본이 아니고 컷이 아니고 연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그 장소를 섭외를 하려면 원래 섭외하면서 뭐 이렇게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작비가 워낙 그래서 좀 비루하다 보니까 달릴 때는 밝아요. 낮이야. 맞아. 밝을 땐 낮이야. 그 시장 달릴 때는. 그런데 필라델피아 쪽으로 가면 갑자기 새벽으로 바뀌었어. 뭔가 맞아. 창백해 색깔이. 그러니까 몰래 찍은 거야. 진짜 몰래. 근데 지금은 필라델피아 가는 거기 이유 딱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서 그렇죠. 손 한번 뻗고 옆에 그렇죠. 있는 로키 동상에서 사진 한번 찍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제가 동부를 멋있다. 잠깐 있었대. 좋겠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동부 여행은 뉴욕만 가봤거든요. 필라델피아를 못 가봐가지고 그때 필라델피아를 갔었으면 진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거길 못 가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키 발보와 마지막 장면이 그 인간들이 거기서 다 올라. 다 올라가. 근데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톰 행크스? 에이지 그러니까 걸린. 뭐라 그래야 되지? 미국 정신? 그런 게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뭔가 정신이 살아있는 있는 곳이죠. 그런- 거기서 헌법 아마 그 네. 공표했던 곳이 필라델피아이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한테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도시인 거죠. 다른 데가 뭐 달라스 이런 데가 아니라 훈련을. 달라스. 그러니까 달라스는 공항 있지 않나? 공항으로 유명한 도시 아니야 거기? 카우보이 아니에요? 텍사스 안 카우보이. 가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공항은 덴버야 오빠. 있겠지 뭐. 있겠지. 아니 공항으로 유명한 데는 그래요? 공항은 JFK 아니에요? 저기 뉴욕? 어쨌든. 딴 데 사지 맙시다. 네. 여튼 하여튼 그 저는 스텔론 영화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로키 1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로키만큼 훌륭한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희 집에서 이걸 보다가 볼 때마다 울거든요. 항상.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뭐 무인도에 가면은 뭐 몇 개 10개 영화를 갖고 가면 뭐 몇 개를 뭐를 갖고 가겠냐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딱 하나 중에 하나는 저도 로키 일 로키 정도로 1편. 네. 네.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 않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로키를 보면서 권투를 배우셨거든요. 제가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많았을 거야. 진짜 많았을 거야.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저희는 아버지께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설마 글로 주먹이야. 무조건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은 가도 올려라. 이게 뭐야? 뭐야? 나는 난 듣다 만화 같은 내용인데. 줄넘기를 500개 해라. 막 이런 걸 줄 알았어. 나 때리지 않겠지만 너의 체력을 증진시켜주마. 줄넘기를 그래가지고 500개 제가 저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쇼님한테 얘기했었지만 네네. 저는 은근히 덩치에 비해서 맷집이 상당합니다. 이게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맷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보다 힘이 세고 일단은 주먹이 더 좋은 사람한테도 이 맞았으면 맞았지 잘못됐대요 뭐 살려줬대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이게 다 아버지의 덕이라는 거. 이게 다 로키의 덕이라는 거. 아마 여기 있는 모두 잘못됐대요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지고 다 내놓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았지. 밝은 데로 다니고 집에 저는 일찍 오락실 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오락실 가니까. 오락실 안 체어샷이 난무하니. 네. 안 가봤어 난 오락실. 그 로키 뭐 계속 할 텐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3년 뒤죠. 로키 네. 2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키 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볼만한 무난한 영화예요. 속편이었다. 저는 딱 그 네. 수준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로키 1으로 사실 저는 이제 끝나야 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계라는 것이 돈 계속 벌고, 후속편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후속편을 만들어야 한 상황이었다는 거를 뭐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게 아폴로와의 그 대결이 일단 졌잖아요. 졌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인공이 져서 끝나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후속편을 만든다면은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나름 구실들은 꽤 있어요. 영화에.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명세를 탔으니까 그 광고도 찍고 그런데 뭐 사실 자기의 삶이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권투를 해야겠다. 그리고 아마 그 1편 때 경기가 자기 딴에는 은퇴 경기였거든. 그게. 아 그렇죠. 본인 로키한테. 로키한테. 네네. 네. 내가 여기서 새하얗게 불태운다 뭐 이런. 그런 거였거든요. 은퇴 경기였거든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 아마 은퇴 경기였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폴로도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거 사기 경기다. 너 피딩 하려고 일부러 너 먹이 고르려고 저 장난한 거냐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까지 욕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도 학교 가서 놀림 받는다고. 애들이 막 놀림 받는 거야. 그래서 아폴로가 다시 재경기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애가 학교에서 놀림 받아서 하는 거야. 우리의 길을 죽여.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는 아니야. 그렇게는 아니야. 아니 뭐 알죠.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중 하나예요. 가족의 명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폴로라는 캐릭터가 1편에는 악역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뭔가 자긍심의 이제 상징이 되잖아요. 네. 느낌이. 미국의 상징 뭐 이런. 그래서 원인가 투인가 그 아폴로 등장씬이 그거잖아요. 엉클 쌤인가? 네. 그 미국 1차 대전 때 맞아. 이거 맞아. 1편 선전 포스터 I want you 소극장으로 나와가지고 I want you 막 이러거든요. 그 1편 아니에요? 그것도 1편이야? 1편도 그랬을 것 같고 4편에서도 근데 항상 아폴로는 등장할 때 좀 요란스럽게 등장을 해. 뭔가 성조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머리도 너무 느끼해. 머리 빡빡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펌해가지고. 앞으로 아니, 펌이잖아. 그렇게 안 심했던 것 아니, 같은데. 꽤 심했어. 나는 그 머리가 되게 그러니까- 느끼하고 기름지다고 생각했어. 아닌가? 아니, 꽤 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앞으로였어. 앞으로. 그랬나? 뭔가 좀 그래서 머리가 좀 요란한 느낌이야. 그 요란한- 수염 있고. 수염 있고. 왠지 그 뭐랄까 좀 태닝도 돼 있고 남미 느낌 나기도 하고 얼굴에서. 그래서 저는 로키2를 뭐 굳이 본다면은 본 이제 그런 속편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그 훈련씬 시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 있어. 그치, 서로. 네. 서로 필라델피아 미술관 뛰어갈 때 이랑 원에- 치를 때. 원에서는 혼자 뛰었잖아요, 로키가. 근데 2에서는 한 지나가는 필라델피아 그렇지, 시민 한 시민. 1000명 정도가 뛰어잖아. 바들로 붙어서. 1000명 마라톤 정도가 대 마라톤. 야 로키다 이러. 졸라 뛰어가.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그때는 아마 허락 받았겠지. 네, 이제는 허락 아이, 뭐 그때는 로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 자체가 전미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정했던 흥행했던 영화다 네.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돼버렸죠.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 하나만 보내면 열어줬을 거야. 그렇지. 미술관에서도. 네. 나 로키 찍는데 이게 그리고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때 막 되게 주먹질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훈련도 좋아하는데 그 있잖아요. 한 손으로 그 푸시업하는 거.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링에서 하잖아요. 링에서요. 안에서. 옆에서 그 미키라고 미키가 할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챙기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한 손을 먼저 하고 푸시업을 하면서 점프하면 반대 손으로 또 받아서 하고. 진짜 멋있어. 졸라 멋있어. 졸라 멋있는 게 이런 거야. 솔직히 아놀드는 푸시업 안 하거든요. 아놀드 푸시업 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물론 이제 보디빌더실을 했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라든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아놀드는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푸시업할 필요가 그쵸, 없는 거야. 완성형이고 얘는 그 스텔로는 이제 노력형. 그렇지. 아니 그리고 영화에서요 역할이 운동선수가 아니잖아 아놀드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인공미가 있다. 그렇지. 터미네이터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몸에 기스가 안 나게 생겼어. 기스 안 났죠. 네. 하지만 그 실베스타 스텔로는 어딘가에 기스가 여기저기 나니까. 상처가 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로키2 뭐 로키 3도 해당되지만은 저는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가 로키의 집이 얼마나 좋아지는가가 되게 중요해. 1의 로키 집, 2의 로키 집, 3의 로키 집이 달라. 형편이 피지. 덮이지. 돈을 벌고 이러면서 좀 더 커지는 거야. 그거 뭐지 고기 덩어리 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고기 때문에 안 치죠. 1편이랑 네. 이제 치면 안 되지. 1편 때나 치는 거지. 일단 에이드리안의 오빠인 폴리가 고깃집을 안 해. 그렇지. 돈을 벌어서 고깃집을 안 해. 나중에 하긴 하지만 다시. 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푸축간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게 멋있었잖아. 그렇지. 막 주먹에 피 묻고 막. 아마 2편에서 닭 잡는 거 나오죠? 2편이었던 것 같아. 네. 닭 잡는 거 뭔지 아세요? 뭐. 원래 그러니까 로키가 사우스포예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에요.
사우스포. 야, 이제 전문 용어 1편에서는 사우스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폴로랑 하면서 그 3편이었나 보다. 그러면 헷갈린다. 뭐 어쨌거나. 하여간 원래 사우스포였는데 왼손잡이였는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야. 애가 지니까. 그래서 민첩성을 기른답시고 닭을 잡으라는 그렇지. 닭을 풀어놓고 잡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닭도 못 잡는 놈은 네가 닭이라고 막. 닭대가리. 이거 치킨이라고. 근데 미국에서 치킨은 약간 겁쟁이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치킨도 그러니까. 못 잡는 넌 치킨이라고. 치킨. 그런 거죠. 라임이 좋은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2편은 이제 1편의 그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속편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일단 제공은 일단 해준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자기 딴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각본을 썼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작사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속편 만들라는 거리를 던져주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미 성공했는데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스텔론이 아놀드랑 다른 가장 큰 점이 뭡니까? 지가 각본을 쓸 줄 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영화에 각본을 썼잖아요. 자신의 출연작에.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진짜 아주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얼굴만 보면은 글이나 제대로 알까 싶잖아. 그 갭이 중요한 거야. 갭모해. 갯모해야. 그게 갯모해야. 뭐에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졸라 멋있어.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문맹을 겨우 벗어났을 것 같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 뭐지? 얼굴로 한쪽이 찌그러져 있잖아. 맞아. 때문에. 일그러져 네, 있잖아 항상. 맞아요. 게다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로키가 아마 아카데미 작품상 뭐 작품상을 탔습니다. 예, 작품상 탔어요. 그때 무하마드 알리 나와요. 시상식에. 네. 그 정도예요. 내가 아폴로 크리드다라고 하면서 네. 알리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스텔론한테 진짜. 한판 붙자고 했는데 스텔론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지. 도망가지 어떻게 이겨? 야, 복싱 선수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내가 우락부락해도. 그리고 이게 태닝이 안 돼 있잖아. 계속 태닝에 꽂혔어. 왜 아니 이래? 이게 창백한 백인의 느낌이 있어. 그렇죠. 네. 이게. 그게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오히려 그 아폴로와 섰을 때 대비되는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이렇게 건강하게 태닝을 하지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게 상징이잖아요. 근데 네. 얘는 약간 창백하고 이탈리아계고 막 이런 게 더 강조되는 네. 거죠. 좀 붉은 것 같아 나. 좀 하얗다기보다는 애가 피부톤이 약간 홍인이야? 약간 불그락불그락하는 느낌이라. 홍인이래. 홍인은 또 뭐야? 홍인이 뭐야 대체? 그 사람이 홍익 인간이야. 아니 빨갛다고. 쳐 맞아가지고 빨개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일부러 대비되게 이렇게 덩치도 크고 허옇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몰랐는데 저 2편 감독이 실베스터 스텔론. 맞아요. 그러니까 2, 3, 4가 스텔론이에요. 네, 1이랑 5가 다른 분이고. 근데 저는 원에 되게 재밌게 보고 2, 3, 4는 그냥 하나보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뒤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뒤에 후속편들을. 3도 얘기하죠 뭐. 근데 3는 솔직히 할 말 너무 없어. 그래도 어떤 지나가야 되니까는 1982년도에 로키 3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점점 이제 망가져가는 너무 서막이라고 망가졌어. 할 수- 끝물. 근데 그 당시 어린이였던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게 권투와 프로레슬링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적 헐크호건이랑 만남. 헐크호건이 나오고. 제가 얘기했다 그 헐크호건이 걔 보고 미트볼. 근데 저는 그 수년 뒤에 다시 로키 3를 보기 전까지 로키 3에 나오는 그 주적은 헐크호건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스터 T지. 미스터 T라고. 예. 또 솔직히 그 스텔론 각본 쓰는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로키 3랑 이따 얘기할 로키 4가 정말 후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권투를 시키기 위해서 그 뭔가 각본가로서 거는 장치가 너무 허술한 거야. 허접한 거예요. 그럼 뭐냐? 누구 죽이면 되고. 죽이거든. 죽이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네 집안에 가시가 기울 것 같은 느낌을 그렇지.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뭔가 적은 돈 많고 힘도 좋고 이런데 나는 돈도 없고 누구도 죽었다. 슬프고 3편에서 그 미키가 죽어요. 그 할아버지. 코치가 돌아가시죠. 죽죠. 네. 예. 할아버지로 설정한 것 자체가 언젠가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그게 미키였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 전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동료가 된다. 그래서 아폴로가
트레이너가 되죠. 미키 자리에 아폴로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정도. 우정도 그 쌓고 중요한 씬 있잖아요. 그 둘이 해변가 뛰어가는 아, 거. 4였나? 3였나? 쓰리였나? 해변가에서 뛰어가는 거. 해변에서 트레이닝하고. 그걸 또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는데 유독 허벅지 근육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아, 그건 그 장면은 뭔지 알겠다. 네,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또 이제 스텔론이 입고 있던 난닝구가 센 노란색 난닝구야. 완전 개노래. 겁나 유치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비비드한 느낌. 비비드. 아니, 약간 이소룡 노란색 같은. 이소룡 노란색. 사망 유의에. 근데 딱 보면은 실베스타 스텔론도 이게 이 유명한 시리즈니까 나 돈 벌려면 나 그냥 각본을 써야겠다. 해야겠다라 그냥 의무감? 좀 대충 해야지만 이런 의무감이 있으니까 자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 영화 배우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캐릭터에만 이렇게 딱 머물고 싶지 않고 진짜 연기에 욕심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근데 시나리오가 들어와야지. 네. 문제는. 그리고 뭐 우리가 언급은 안 하지만은 사실 이런 로키 시리즈 찍으면서 다른 영화들 막 찍는데 별로 이제 신통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로키4 얘기하는 거. 로키4 얘기할까요? 이건 네. 진짜 전형적인 이제 국뽕. 완전 국뽕이죠. 1985년도 영화입니다. 네. 소련입니다. 소련의 건투 머신 그렇죠. 드라고와 싸우는 거죠. 드래곤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드래곤의 N을 뺀 거죠. 네. 아니 그 러시아어로 드라고가. 드라고. 몰랐네. 오, 멋있네. 용과 말의 싸움이야? 멋있네. 그렇지, 용과 말이. 그러네. 와, 겁나 멋있다. 그리고 이제 로키 4는 그 당시에 이제 왜 우리도 이제 그 반공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단 때려잡자 공산당. 일단 소련이 일단은 공산당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네. 상징이죠, 상징.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고가 이제 딱 등장하면은 뭐가 이렇게 초상화가 탁 내려오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체제 선전. 체제 선전에. 삐라. 프로파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자 동무. 동무가. 레닌 같은. 나 그거 보면서 되게 진짜 짜증난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폴로랑 붙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아폴로랑 붙는데 아폴로가 엉클쌤 복장을 하면서 완전 화려하게 우와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4였구나. 촐랑대다가 촐랑됩니다. I want you. 엄청 촐랑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맞아서 죽죠. 죽여요. 맞고.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로키가 세지거든. 로키가 보고 있다가 빡쳐서 싸워야 되거든. 시련을 주기 위해. 그렇지. 이거는 장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성환이네. 그러니까 3에서 미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대립되는 그러니까 거죠. 감당이 안 되면 죽이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래놓고 이제 로키랑 붙자라고 된 거예요. 상황이. 근데 거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거야. 우리가 방금까지는 친선 경기였어 또 하필. 그렇지. 친선 경기. 소련과 미국의 친선 경기야. 정식 경기도 아니고. 핑퐁 외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핑퐁 외교. 근데 요번에는 미국에서 했으니까 로키 너는 소련으로 와라. 안 그러면 안 하겠다. 오면 네가 오든가.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하죠.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가야겠다. 근데 러시아에서 어떤 짓을 하냐? 어떤 허름한 오두막에서 나무 굴리고 장작 패고 그다음에 그 추운 날에 막 이렇게 러닝하고 근데 이제 그 드라곤과 걔는 이제 그 최첨단 과학으로 훈련을 저는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컴퓨터 트레이닝이라. 몸에 막 전선 덕선 붙이고 막 산소호흡기 막 이렇게 달면서 막 러닝하고 주변에 막 박사님 여러 명 서 있고. 그러니까 좀 그래죠. 러시아가 항공 우주 뭐 이런 거에 또 최첨단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 몽타주 씬이 나는 제일 재밌었어요 보면서. 딱 대비되는 너무 그렇죠. 명확하게 진짜 초딩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명료한 영화잖아요. 저기는 완전 이렇다. 아니 원이랑 똑같이 아폴로 부자 로키. 근데 그거를 정말 극대화해서 비주얼로 보여준 거죠. 체제 선전으로. 네. 와, 마지막 로키 막 그 눈 덮인 시골에서 막 뛰어댕기고 마루타 같은 것 등에 얹히고 막. 네. 러시아 로켓은 아니었겠지? 아니었겠죠. 어디 캐나다 산속이었겠지. 그러겠지. 찍은 건?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그 냉전 시대 거의 말기였으니 완전 85년도 거의 무너지기 전이라. 근데 그거 보고 소련 빡치지 않았을까? 근데 소련은 더한 영화들을 만들었겠지. 그렇게지. 우리는 체제 선전 영화가 거기 우리가 훨씬 못 많았으니까. 봐서 그렇지. 그냥 웃어 넘겼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저 새끼들. 젊은이들은 그냥 열광하면서 봤을 수도 있지.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내가 얘기할까다 말았는데 네가 얘기해 주는구나. 젠장. 그래서 로키는 이제 1편이 이제 갑이고 아, 2, 3, 4편은 그냥 그 후일담. 그렇죠. 저는 저희가 일부러 5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5는 저 솔직히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사실 가장 먼저 극장에서 본 스텔론 영화가 로키 5예요. 그래요? 네. 90년이니까 91년이니까. 90년. 네, 저 근데 어렸을 기억조차 나지 않아. 네, 저 왜냐면 영화가 개구리입니다. 구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그냥 퉁치면 로키 시리즈 저는 저만의 보는 법이 있어요. 1편을 봐요. 2편까지는 봐. 3편은 끝에 장면만 보면 됩니다. 맨 끝에. 미스터 T와의 아니요. 에필로그. 에필로그. 아폴로랑 싸우는 아폴로랑 비공식 3차전이 있어요. 그 어떻게 끝나는지 안 나와요. 싸운다. 싸운다로 끝나요. 4편을 봐요. 4편 그래도 3편보단 나. 복싱씬이나 이런 거는 볼만해. 그냥 넘겨. 그 다음에 로키 발보아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로키 발보아고 근데 크리드까지 보는데 크리드가 상당히 괜찮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발보아는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로키가 시리즈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다 한참 만에. 그렇죠. 마무리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2012년인가 10년인가 2006년, 7년인가. 그러니까 느낌. 야 로키를 다시 한대 몇 년 만에. 야 웬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우리나라 관객 20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느낌. 웬일이야? 야, 완전 다 늙지 않았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훌륭한 마무리였죠. 정말 훌륭한 마무리였어요. 저 극장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여기 재밌습니다. 로키 시리즈는 한번 보실만하다 봅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 안 했어도 다 봤을 것 같아가지고. 다 봤죠. 근데 제가 근데 발보아를 좀 편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그 옛날 로키 시리즈가 화질이 지금 저와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그렇지, 옛날 영화 그래서 되게 그거를 참고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로키 발보아는 보기가 편한 거예요. 화면이 깨끗하니까. 아니 진짜 왠지 막 근데 그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에이드리안도 지금 돌아가신 설정 나오잖아요. 네, 맞아. 발보아에서. 네. 완전 다 쇠락한 완전 이렇게 로키 완전 할아버지. 아니 로키가 레스토랑 하고 있죠. 경영하고 있잖아요. 네. 뭐랄까 그쪽 그 명성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명성은 있죠. 명성.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지. 과거지. 의미가 없잖아 거기서. 그래서 되게 할아버지 막 이렇게.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고 크리드도 2가 준비 중이라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드 안 보신 분들 꽤 될 거예요. 안 봤어요. 그닥 유명하게 이렇게 정식 개봉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엄청 했거든요. DVD로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크리드 한번 봐보세요. 저는 너무 멋있어서 내용 자체가. 네, 아폴로의 숨겨진 아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로키가 코치로 가서 무협지네. 또 무협갑니까? 아니 스토리가 그러잖아. 그렇죠. 네, 적의 아들을 이제 거둔 주인공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네. 크리드 양과설이네. 여튼 로키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로키 3가 82년도에 나왔는데 같은 해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람보 시리즈인 거죠. 람보. 네. 1편의 원제. 그렇죠. 퍼스트 블러드. 퍼스트 블러드. 네. 그래서 람보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람보라고 짓죠. 그래서 2부터 람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람보 이미지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거는 영구 람보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영구 람보랑 각종 그 띨빵한 바보들이 그 이상한 막 물풍선 이렇게 막 줄줄 매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한껏 헝클어진 머리에 이렇게 빨간 머리띠 막 이런 게. 맞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진지해 보여야 되는데 저한테 되게 코믹 요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지한 원은 되게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없잖아. 네, 원은 아예 없잖아. 진지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저한테 너무 그렇죠. 웃긴 거 있잖아요. 네. 각인이 그렇게. 아니, 이 웃긴 게 포스터에는 막 총 들고 막 뭐 이렇게 생겼는데 원에서 총 든 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 죽이는 것도 얼마 없어요. 한 명. 실질적으로 한 명 그 헬리콥터에다가 자기 위험해서 돌 던졌는데 그거 맞아갖고. 그게 너무 웃기잖아. 돌 던지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뭐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자면은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네, 그 람보가 돌아왔는데 사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어느 마을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내가 갑자기 경찰이 지 차에 타라고 해요. 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글로 옮겨주는 거야. 들어올 자격 불황자니까. 근데 말 안 듣고 또 들어왔다가 너 일로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옷 다 벗기고 이제 샤워 당하고 같은 걸 하죠. 그러면서 그냥 이거 씻기는 거죠. 씻기는데 네. 그러면서 너 면도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베트남전에 고문당했던 게 빡 떠오르면서 이제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경찰들이 다 때려 눕히고 때려 눕히고 산으로 토끼죠. 그래서 산에서 살면서 각종 부비 트랩과 그러면서 약간 내용이 프레데터 1처럼 돼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죽이진 않아요. 네. 이게 하지만 앞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 숲속의 나홀로 집에야. 아 그러네요. 그치, 숲속의 작은 그러네. 근데 그렇게 내용이 너무 암울해서. 그러니까 부비트랩 설치한다라는 게 이게 각종 함정 장치를 설치한. 그러니까 원작 소설도 그렇고 그냥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PTSD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PTSD. 근데 여기서는 한껏 몸매가 그때랑은 또 로키 때랑은 또 다르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네. 맞아. 로키의 몸이 아니야. 네. 똑같이 근육질이긴 한데 달라. 되게 막 팔 같은데 펌핑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펌핑된 거는 2, 3 언저리였던 거고 원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뭔가 찌들어 있는 느낌? 사람이 고생한 몸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이게 베트남전이 과연 미국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그거잖아요. 그 미국의 그 자기 반성 그런 에 대한 내용이고 1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편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 람보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이제 점점 펼쳐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괜찮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람보가 이제 산으로 토끼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무슨 트라우트만인가 하는 상사가 오잖아요. 옛날 상사. 그래가지고 경찰 간부한테 너는 죽어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내 부하인 람보를 구하러 온 게 아닐세. 당신들을 구하러 온 거일세. 완전 무슨 존 윅이야, 존 윅. 졸라 멋있어. 존 윅 그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명치 때리면서 네가 지금 무슨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너 뒤졌다 이러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너 때문에 우리도 좆됐다. 이게 어떤 새끼인지 알아? 너 뒤졌다. 그러니까, 딱 그거야. 니들 람보가 어떤 놈인지 넌 모르지. 너네들 알아서 잘 처신해라 이런. 너네들 좆됐어 막 이런 거. 저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다 말다 봤는데 엄청 뛰어. 도망다니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니까 싸우는 게 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뛰어다니는 장면이 더 많은 것 같은. 그 사람은 왜냐면 자기 혼자니까 다 완전 게릴라전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그 약간 그 방수포 같은 걸로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아 맞아. 네. 판초이처럼 하잖아요. 얼마나 찐득하겠어. 기분 그리고 좀 막 기분 더럽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람보의 이미지는 막 뭐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다 이런다 이건데 그거는 2편만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람보도 시리즈가 3편? 3편 뭐 4편까지 있는데 그 4편이 1편에 거의 내용을 계승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니지 않아요? 2편에 내용 계승한 거 아니야 거의? 아니 실질적으로는 PTSD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정글 뛰어댕기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람보 마지막 편도 로키처럼 잘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그 영화는 2010년 이후의 영화니까 뭐 굳이 다를 필요 없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람보 1에서는 딱 그거였어요. 그냥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서로 그 결론은 처음에 시비 걸었던 보안관 잡으러 오거든. 람보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 얘기하거든. 나중에 그 스트라우만 대령이랑 딱 만나서 했는데 자기는 오자마자 욕을 먹었다고. 베트남 전에서 돌아온 다음에.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에서 탱크도 다룰 줄 알고 전투기도 다룰 줄 아는데 헬기도 다룰 줄 아는데 여기 왔더니 사회 나왔더니 주차요원 자리도 하나 못 시켜준다. 그리고 너는 살인마다.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이런 메이저 영화에서 그런 전쟁의 상은
딱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상으로. 네. 보통은 뭐 그러니까 그런 전쟁 영웅 그러면 우와잖아요. 네, 우와. 그렇죠. 미국 특유의.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띄워줘야 계속 입대를 하고 나라 지킨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있는 걸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치부를 건드린 영화죠. 그게. 예. 근데 이제 2편부터 람보 2가 85년도에 나오는데 뭐 어. 2편부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많이 아는 이미지가 람보 2의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총알 이렇게 쫙 걸고 다니고. 그렇죠. 네. M60 이렇게 딱 들고 막 제임스 카메론이 각본에 참가를 그쵸. 했었죠. 2편부터는. 네. 오빠 왜 그렇게 웃어요? 2편만 그러지 않았나? 2편. 예. 2편만. 네, 그거죠. 감옥에 gat혀 있는데 또 그 트라우트만인가 할아버지. 그렇죠. 또 오지. 와가지고 자네한테 임무를 주겠네. 이러면 좀 감형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베트남전에서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이 어디에 있는데 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네. 거기에 사람이 아마 없을 걸세라고 하면서 갔는데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함정이었다. 뭐 이런 식의. 또 알고 봤더니 또 소련에 또. 그러니까 또 처음에. 소련. 근데 그 양반이 그 지령을 줄 때부터 저게 뭔가 함정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관객은 다 아는데 걔만 모르잖아.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은 약간 그 스트라우만 대령한테는 그 나름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임하는 게 있는 거야. 자기한테는. 정확한 이름이 뭐지? 스트라우마. 스트라우마는 아니었어. 하여간 뭐 대령님. 대령이라고 합시다. 대령님한테 또 일을 시키는 위에 상부가 또 있어. 그 상부가 썩어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아니 여기서 이유 딱 하나요. 결국에 구해왔는데 그 포인트 갔더니 그냥 도망가거든. 왜냐면 걔네 데려오는데 돈 들어서야. 그렇지. 버린 이유가. 그렇지. 난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 좀 충격이었던 기억에 남는 게 옛날 보면서 그 람보가 1, 2, 3 통틀어서 가장 항상 갖고 다니는 칼이 있습니다. 잭나이프. 람보 잭나이프. 무슨 헬기인가로 이렇게 낙하를 해야 되는데 걸린 거야. 뭐 로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칼로 막 쌩 나오는데 저런 칼 갖고 싶다? 어렸을 때 느끼잖아요. 만능이지, 만능. 만능 칼 갖고 싶다. 그리고 이게 베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칼을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람보가 이게 또 이미지가 그게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M60을 막 쏴대고 막 폭파하고 막 이런다는데 막상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2, 3에 많어. 야, 2에 되게 유명한 씬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폭탄이 들어가 있는 화살로 사람을 쏘잖아. 사람이 터져 죽는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화살이랑 칼을 많이 쓰지 중화기를 많이 안 써요. 2 마지막에 중화기를 언제 쓰냐면은 그 상부 나쁜 놈 상관에 가가지고 그 무슨 컴퓨터 기자재들 그거 다 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윗대가리들한테는 자비가 없다. 그렇지. 엿먹어라. 이런 최첨단 장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내가 다 때려 부술 텐데. 중화기 안 받으면 끝나는 거지. 전쟁의 러다이트야.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게 이러한 대사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하지. 너 또 뻘쭘거리하면 나 돌아온다고. 그렇지. 너한테 온다고. 아니 어법을. 근데 다른 거는 함축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지 입으로 말을 해요. 그 트라우트만 대령한테 뭐 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나라도 우리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사를 내뱉어요. 그거 하려고 2시간 동안. 그렇죠. 이 얘기하려고 2시간 동안 영화 찍은 거야. 그리고 되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잖아. 가끔. 누가? 람보가 무거운 사람 죽인다고? 누가 죽여? 어쨌든 목적은 있었어. 그런가? 사람은 아니었지. 나름 미션이야. 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죽는데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 있잖아. 그렇게 보자면 액션 영화를 못 보죠. 제가 그래서 잘한 얘기인데 액션이 너무 낭비되는 느낌. 메시지 쏟아붓죠. 초 때는 확실히 쏟아붓는 게 그래야 흥행하니까. 그리고 아놀드 편에는 제가 아놀드가 어린 여자애랑 어울린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스텔로는 동양인 여성이랑 좀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번에 2에서 람보 2에서도 동양인 여성이 나오죠. 케미가. 네, 케미가 좋다. 그리고 익스펜더블 2였나 해서도 동양인 나오지 않나요?
아, 네, 나오죠. 대원 중에 나오거나 네, 그러지 않나요? 네. 누구지?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케미가 좋지 않나. 근데 그 람보 2에 나오는 동양인 여성도 역시나 그 제임스 카메론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또 총을 잘 쏴. 그렇죠. 우리 제임스 카메론 형님은 싸우는 여성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좀 기가 센 그렇지. 여성들을 나 미국 데려다줘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총에 맞아 죽죠. 총맞아 죽고 나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원래는 람보가 사람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옮겨주는 것만 하려고 했어. 그렇지. 그때부터 근데 야마가 돌아서 그때부터 백발백중이 되는 거죠. 명중률이 상승됐어. 그때부터. 맞아. 총알 촥촥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 베트남 사람들이 쏘면 안 맞아. 왜 다 총알 비껴 쏘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놈만 다 맞고. 그러니까 총알 비껴 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자기는 너무 안 맞잖아. 말도 안 되게. 그게 너무 진짜. 여튼 그래서 람보 3로 넘어갈까요? 람보 3. 네, 88년도에 람보 3가 나오는데. 근데 딱히 할 말이 없네. 난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 그냥 뻥뻥 터진다?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소련 아프가니스탄이 같은 편입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침략을 받고 있던 시절에. 네. 근데 그 영화 볼 땐 몰랐는데 나중에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영화 개봉하기 며칠 전인가에 그 소련의 철퇴가 결정이 나와가지고 뭔가 김이 식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영화가 조금이라도 시기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때 람보를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병사들 이 결국은 뭐 실제 역사로 봤을 때 이제 후에 미국을 침공하는 그 세력이 되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라는 것이 씁쓸한데 좀 웃기죠. 그러니까 웃기죠. 상황이. 적을 키워준 거죠, 람보가. 근데 옛날에 뭐 부시랑 그 빈라덴이랑 어렸을 때 같이 논 사진 같은 거 나오고 막. 아무래도 부시 가문이 이제 석유 장사 했던 데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영화 끝에 뭐 별로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람보가 그 대령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들어가서 구해오고 서로 뚜까 부수고 온다가 끝이야. 영화는 솔직히. 뭐 다 2에서 본 장면들이잖아요. 그 고문 받고 빵빵 터지고 그 폭약이 들어있는 화살로 뭐 헬기 터뜨리고 헬기에 쏘니까 빵 터지고 그 장면은 계속 회자되지 않아요? 회자되죠. 말이 안 되니까. 마치 스티븐 시걸이 권총 하나로 그 헬기를 터뜨렸던 것처럼. 그것처럼. 저 그 헬기 터지는 장면에 그때도 어릴 때 봐도 어이가 없잖아. 그냥. 아니 그래서 제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재밌게 봤습니다. 끝에 그렇게 끝나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아프가니스탄들에게 뭐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바칩니다. 세상에. 그런데 지금 악의 축이라며. 약 13년 뒤에 그런 일이 터지는 거죠. 빵빵 터지는. 역사의 아이러니함이.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다. 근데 저는 아까도 그 사카린 씨가 그 스텔론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뭔가 그 막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그 몸에 상처도 그렇고 막 핏줄 같은 게 막 도드라지면서 이 사람이 막 약 같은 걸로 무리하게 키운 느낌도 나고 빵빵하게 만들려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느낌. 점점 그 느낌이 세지는 거죠. 네, 그건 딱 그거 같아요. 그때 워낙 아놀드 쪽 때문에. 그 얼굴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치어져 이게 아마 의료 사고 맞습니다. 어렸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되게 많이 얼굴에 흠집이 없어도 이미 많이 다친 것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부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정말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는 꽤 잘생겨 말끔한데 멋있더라고요. 물론 멋있지만 일단 이탈리아계니까 근데 전형적인 이탈리아계의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얼굴이. 그렇지. 왜냐하면 뭔가 눈 부리부리한 느낌 아니죠. 보통 이탈리아계는 호리호리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근육이 많고. 그쵸. 네. 이탈리아계 그 기름진 미끈함이 없어. 미끈함이래. 연애도 잘 안 하잖아요. 연애도 안 해. 맞아. 일편단심 에이드리안.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
에드리안이라고 합시다. 아드리안느도 아니고 아드리안느. 여튼 이번 시간은 스텔론 편 첫 편으로 로키 시리즈와 람보 시리즈를 대략 훑어봤는데 다음 주는 로키 그 외 영화들. 그 외의 영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19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